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탄핵 게이트 이제 시작일 뿐, 이런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쯤인 2018년 12월 14일 그날 저는 청와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첫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해서 약 2달간 청와대를 향해서요, 거의 매일매일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제가 워낙 많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말한 그 이슈 때문에 저희 먼저 말했던 다른 이슈가 묻히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했던 다른 건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의 마지막 기자회견이 2019년 2월 10일 날, 그날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조금 센 걸 했습니다. 그 첫 폭로 때보다 점점 내용이 진해지는 거죠. 그때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청와대 측이 지시했던 거,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된 환경부 관련 이슈였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하나가 파괴력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재수 사건의 경우는 저는 그것이 그 당시에 가장 세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요. 사람들은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마지막에 얘기했던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된 그 환경부 건도 사실 아주 파괴력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낙연과 관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제가 그 당시 공익 신고했던 그 내용들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유재수 건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유재수 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려 10개월 가까이 묻혀있다가 최근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고요.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수사가 힘들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유재수 건으로 인해서 조국을 확실히 잡을 수 있었고, 백원우도 이제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화제가 되었던 드루킹 수사 상황, 그거 알아보라고 했던 부분요. 이것은 텔레그램 문자로 지시한 내용, 그리고 지시를 받아서 알아봐준 내용, 이 두 가지가 고스란히 문자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청와대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직권 남용이 아니면 어떤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드루킹 특검은 현 정부와 여권이 선거와 관련해서 드루킹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사람의 도움을 받은 그런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특검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가 그것을 알아보라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지시를 합니까? 왜 특감반원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을까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무혐의 했는데요. 이 사건은 반드시 다시 해야 합니다. 이거요, 증거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거, 그것이 특감반의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이것도 일종의 사찰인 것입니다. 청와대가 자신들에 대해서 큰 공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검의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거,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 특감반원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이 고스란히 문자의 증거로서 남아 있습니다. 자, 검찰에 제안을 드립니다. 올해 2월 10일자에 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했던 그 3건 중에서 유재수 건은 정말 잘 해주셨는데요. 유재수 사건 수사가 끝나면요, 나머지 2건도 다시 수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 그거 알아보라고 한 거, 그리고 흑산도 공항건설 관련 사건입니다. 드루킹 특검 관련 사건, 그거는요, 물증이 충분하니까 지금 즉시 수사가 가능합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건은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특집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지금 하고 있죠. 거의 다 했습니다. 나머지 2개 남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그들의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정의라는 것이 살아있는 조직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단연코 검찰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들을 정말 정의롭게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유재수 사건과 울산시 사건이 가장 핫한 소재죠. 그 중에서도 울산 사건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양심 선언을 한 것 중에는 선거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청와대가 최근 화제가 되었던 그 울산 사건 등 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신고를 했는데요. 그 문건을 환경부 감사관실로부터 제가 전달을 받을 당시에 저는 그 문건과 함께 또 다른 문건도 함께 받았습니다. 동시에 받았던 문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때가 2018년 지방선거 이전이었거든요. 제가 2018년 1월 19일 오전 10시 정도에 환경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전 10시 13분에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 받고 나서 바로 사진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그 감사관실에서 면담을 하던 중에요. 제가 환경부에 별일 없냐고 하니까 그 환경부 감사관이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은 것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과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 문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 지방선거 출마자 현황, 이것은요, 정확한 제목이 바로 환경부 공무원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현황, 이러한 제목의 문건이었습니다. 그 문건은 표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출마 예상 지역, 성명, 환경부 근무시 직위, 공천 신청 예상 정당, 환경부에서 퇴임한 날짜, 이렇게 총 5개 항목으로 표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총 5명에 대한 출마 예정자 현황을 그것을 그 표에다가 기재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환경부에서 근무하다가 당시에는 퇴직했던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환경부라는 이 정부가 민간인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당으로 출마하는지 그러한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 와, 이거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23조 민감정보 수집금지 위반, 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을 한 것입니다. 사람의 신념, 정치적 신념, 요런 거 수집하면요, 이 조항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현 정부에서 이런 것을 했다고 하니까 그 의도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북 지역에서 한국당 공천으로 출마 예상되는 어떤 특정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그 환경부에서 퇴임한 지가 무려 16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환경부 출신 누구 출마했다. 방금 나간 사람도 아니고 16년 전에 민간인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지역, 어느 당에 나오는지 그걸 왜 알아봅니까? 이거 여러분, 민간인 사찰했다는 거, 정치인 사찰했다는 거, 이런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여러분, 이 지금 울산 사건요, 이게 더욱 심증이 굳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친구 거 그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청와대는 계획적으로 울산시장 자리에 송철호를 앉히기 위해서 이 모의를 했다는 의혹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송병기 부시장의 그 자필 메모에서 그러한 정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필 메모에요, 센 사람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통이 송철호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거, 그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비서실장 임종석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메모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내 경선 경쟁자들을 제거한다는 무시무시한 메모도 나왔고요. 송철호의 경쟁자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는 얘기, 그것을 조국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와, 이거 문재인, 임종석, 조국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이 대통령이 자기 친한 사람한테 출마를 권유하니까 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모두 나서가지고 도와주고 있네요. 당내 경선에서 누굴 배제해서 어느 자리로 보내고 뭐 이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니까요,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수뇌부들이 함께 기획을 한 거다. 그 기획에 너무 걸맞는 메모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후보 중에 한 명은요, 그 메모대로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직속의 어떤 특정한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제가 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 직속위원회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그냥 꽂아두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대한민국 전체 공공기관 리스트를 쭉 만들어가지고 친야권 성향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 부정적 세평을 기재했다는 그 양심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하자면서 민주당 쪽 고용시켜주자는 그러한 농담을 하면서요, 그 일을 했다고 제가 양심선언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약 10개월 전에, 11개월 전에 양심선언했던 그 내용과 지금 터지고 있는 울산 사건, 이게요, 그 취지가 일맥상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은 그냥요, 대선 전부터 들킨 게 있었고, 지방선거 때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선거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이기자 이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 내년 총선 때는 안 그러겠어요? 지금 공포심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 때는 더 할 것 같아요. 약 10개월, 1년 전에 했던 저희 양심선언이 이 지금 울산 사건을 보면은, 지금 유재수 사건을 보면요, 그 흐름이 똑같다, 이러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심선언 했던 거, 그거 그 중에 안 했던 것만 골라서 싹 다시 수사해도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개월 내지 1년 전에 했던 저의 양심선언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채용비리 그리고 선거 개입.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미 얘기했거든요. 선거 개입 부분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선거 출마자 예정자, 이 민간인들에 대해서 이 예정자를 알아본 거, 요거만 봐도 알 수 있고요.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던 거, 그것도 원래는 선거 관련 사건이 드루킹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리스트, 이거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했던 저의 말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울산 사건 보세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을 시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그 경쟁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명 수사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단독 공천을 받기 위해서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이 작업, 그것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쟁자들은 자기네 편이니까 수사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데 괜찮은 자리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제거한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울산 사건으로는 이 선거 관련 그리고 채용 비리 관련 이 두 가지가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던 이 진실이 드러나는 데에는 채 1년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울산 사건이요, 정말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공천 주기 위해서 손해보는 경쟁자에게는 다른 자리를 권유하는 거, 이거 조국이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C 국회의원이 B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이 발언을 조국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공공기관에 자기 편 채용시키려고 친야권 쪽 그 부정적 세평을 모집했던, 그걸 지시했던 그 수장이 그 당시 민정수석 조국 아니었습니까? 조국은요, 그 공공기관 리스트 그걸로도 처벌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꼭 다시 수사를 해야겠죠. 이러한 채용 비리가요, 공공기관 전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수사를 꼭 해야 됩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수사입니다. 여러분, 조국이 참 안 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요, 미리 정계 은퇴를 운운하면서 도망을 가더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가 튀어나왔죠? 이 송 부시장 이 메모에서 임종석의 역할이 튀어나왔죠? 여러분, 이 임종석이 저를 고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받고 이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잡을 카드가 있습니다. 이걸로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임종석 잡을 카드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을 잡을 카드도 있습니다. 그 둘 다 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호 TV 가능합니다.
임종석과 이낙연에 대한 방송도 제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나시죠? 이거 완전 이거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종합 선물 세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예전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 인사들 공천 명단 그거 전해줬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이 모두 밝혀진다면요, 그 책임자는 과연 몇 년형이 나올까요? 이거는 일단은요, 솔직히 이거 탄핵 사안 아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형사상 기소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일단 끌어내려 놓고 민간인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수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위는 이 김태우 TV에서 계속 고발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도 쉬지 않겠습니다. 구독으로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